자, 오늘은 엔트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선생님의 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컴퓨터에서 직접 실습해 보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강릉바다의 블로그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2학년 엔트리 수업 및 과제 처리 방법 개정 안내라고 하는 게시물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볼 시간이 없고 귀찮으니까 지금 현재 이 영상을 통해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들의 엔트리 계정, 즉 엔트리의 아이디와 암호를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가지고 꼭 사용해야 정상적으로 과제 제출이 됩니다. 아셨죠? 자신의 개인 계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 화면을 닫지 마시고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탭을 여세요. 그리고 엔트리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자, 엔트리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로그인을 누르시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아까 갔던 강릉바다의 블로그에서 자신의 아이디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단추를 누른 다음에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비밀번호도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로그인을 하세요. 개인정보가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선택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해요. 선생님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그대로 쓰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현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아까 선생님 블로그에 있던 비밀번호죠. 그리고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 그것을 입력하고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비밀번호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다시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자신의 아이디 복사 그리고 비밀번호는 지금 금방 바꾼 이제는 선생님께 아니지요. 그것을 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자기 아이디를 마우스로 살짝 가르치면 나의 학급이라는 게 나와요. 이 나의 학급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경포중학교 2학년 나옵니다. 자, 이걸 누르셔서 들어가시고요. 우리 반 학습하기로 가세요. 그러면 우리 반 강의에 하나가 있고요. 우리 반 과제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반 강의에 들어가서 원래는 이 강의를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만든 지금 이 영상,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이 바로 이 영상과 똑같아요. 따라서 굳이 여기로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우리 반 과제로 바로 가서 과제를 바로 처리하면서 선생님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과제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과제하기를 착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엔트리 기본 화면이 나와요. 그런데 선생님, 뭘 만들어야 하는 거죠? 네, 선생님이 낸 과제가 결과물이 여기 있어요. 목표 작품이라는 걸 눌러보면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빨간색이 그려지네요. 그리고 이렇게 파랑을 누르면 파란 색깔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노랑을 누르면 노랑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좌측에 위로 올라가는 버튼과 아래로 내려가는 버튼이 있는데 원래는 이 버튼이 누르면 붓의 굵기가 더 굵어지고 이걸 누르면 붓의 굵기가 얇아지는 건데 여러분들은 투명도, 즉 투명도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흐리게 돼요. 이렇게 흐리게 되죠. 투명도가 낮아져서 이렇게 되면 진해지게 되는 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투명도 조절하는 걸 가르쳐 주지 않고 붓의 굵기를 변화시켜 주는 걸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종
그것만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옆에다가 띄워놓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이 엔트리봇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화면, 무대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얘는 필요 없어요. 오늘 봐서 알겠지만 연필이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를 삭제해야죠. 여기 X 버튼이 있네요. 삭제. 그리고 더하기 버튼이 있네요. 더하기를 눌러서 새로운 걸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우측에서 연필이라고 검색을 하면 되겠어요. 또는 물건에 들어가서 연필을 직접 검색할 수 있어요. 연필이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프로그램에서 쓰는 적합한 연필은 이 연필 2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위쪽에 검색 직접 하셔도 되고 연필 2를 선생님처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져와도 돼요. 그리고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필이 너무 커요. 그래서 크기를 바꿔야 되겠어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크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100% 크기라는 거예요. 그럼 반으로 줄이려면 50% 해서 50이라고 누르면 되겠죠? 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만든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려면, 즉 실행해 보려면 여기 실행 버튼을 누르면 돼요. 시작하기 버튼이라고 하는데 얘를 누르면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우리가 만든 게 없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요. 마우스를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고 얘를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 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연필에 어떤 명령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측에 보면 여러 블록들이 있어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블록들이 있어요. 색깔에 따라서 기능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요. 자, 맨 처음에 시작이라고 하는 블록을 보면 이 블록 상자를 보면 첫 번째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쪽 화면에 갖다 놓는 거예요. 즉 여기가 내가 이 연필에게 명령을 내리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먼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얘가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게 하고 싶어요. 즉 이 마우스를 따라다니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움직임에 가서 요 어느 위치로 이동하기를 갖다 놓고 이 연필을 마우스 포인터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아까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번만 이동해요. 문제가 있죠? 계속 쫓아다니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흐름에 가보면 계속 반복해라. 즉 계속 따라다녀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계속 반복해. 뭘 반복하냐?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는 걸 반복해.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되겠어요. 사용자가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계속 반복하면서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따라가. 이렇게요.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렇게 잘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요. 그 다음은 마우스를 누르면 선이 그려지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 선 그려지는 게 멈추는 걸 만들어 봅시다. 자, 잘 이해하시면서 하셔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시작을 가보세요. 그러면 사용자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와 마우스 클릭을 해제했을 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아까 우리가 선이 그려지게 만들어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 선은 두세 가면이 있어요. 그럼 여기 그리기 시작하기라는 것이 있네요. 그리기 시작하기를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리고 그리기 멈추기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거죠. 사용자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리기를 시작하고 마우스 클릭을 해제하면 멈춰라.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평상시에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런데 마우스를 누르면 그려지고 마우스 누르는 걸 떼면 다시 안 그려져요. 쉽지요? 자, 멈춰 볼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선의 굵기, 두께죠. 선의 굵기를 바꿔보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니까 선의 굵기를 1만큼 바꾸기라는 게 있네요. 또 선의 굵기를 1로 정하기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1만큼씩 바꾸는 거고 얘는 1로 정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하기에서 사용자가 무슨 키보드를 눌렀을 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 편의상 스페이스바, 길쭉한 아래쪽에 있는 긴 키보드를 눌렀을 때로 했어요. 이렇게 긴 키보드를 눌렀을 때 붓의 굵기를 1로 정하기를 갖다 놔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게요. 자, 또 한 번 더 눌러볼게요. 또 한 번 더. 3번 눌렀어요. 자,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다시 한번 또 3번 눌러볼게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붓의 원래 굵기가 처음 시작할 때 굵기가 1이거든요. 그런데 스페이스를 누를 때마다 붓의 굵기를 1로 정하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놓고 붓의 굵기를 1만큼 바꾸기로 해볼게요. 1만큼 바꾸기. 자, 이제 실행해 볼게요. 자, 처음 그릴 때는 요래요. 자, 스페이스바를 한 번, 두 번, 3번 눌렀어요. 오, 굵기가 변한 걸 알 수 있죠? 또 한 번, 두 번, 3번. 자, 더 굵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즉, 붓의 굵기가 일씩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봅시다. 자, 이제 여기에 화살표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붓의 굵기를 더 굵게 해라, 붓의 굵기를 줄여라 하는 그 버튼 2개를 만들 거예요. 자,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다른 것을 가져와요.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오브젝트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인터페이스라는 거에서 위로 가기 버튼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추가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좌측 하단으로 끌어와 주세요. 너무 크네요. 크기를 한 30 정도로 줄여볼게요. 그리고 이것은 위로 가기 버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굵게, 붓을 굵게 만들기 위한 버튼이니까 이것을 굵게라고 이름을 바꿔줍시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얘를 조심해서 한번 클릭해주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좌측 하단으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자, 요번에는 얘를 복사해서 또 가져오지 말고 얘를 복사해서 요번에는 얇게라고 만들어 볼 거예요. 굵게 오브젝트를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복제를 하세요. 그러면 굵게 1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이름을 지우고 얇게라고 바꿔주세요. 엔터. 그리고 얘를 한번 조심스럽게 선택해 주고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비슷하게 되게요. 그런데 얘는 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회전시켜 줘야 해요. 그래서 방향을 180이라고 누르고 엔터를 이렇게 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굵게, 얘는 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굵게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봐요. 자, 사용자가 시작을 가서요. 사용자가 얘를 클릭했을 때, 그런데 이러한 것을 오브젝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예요. 즉 사용자가 요 버튼, 붓의 굵기가 굵어지는 버튼을 눌렀을 땐 붓이 굵어져야 돼요. 아까 붓을 굵게 하는 건 어떻게 했냐면 붓에 가서 붓의 굵기를 1만큼 바꾸기, 우리 아까 알아봤죠? 1만큼 바꾸기로 하면 점점 굵어지겠죠. 너무 쉬워요. 똑같은 방법으로 얇게를 눌러보세요.
이 얇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어요. 즉 사용자가 이 오브젝트,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 이번에는 붓을 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럼 붓의 굵기를 1만큼 바꾸기라는 걸 갖다가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자, 그럼 평상시는 붓의 굵기가 이래요.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몇 번 눌러 볼까요? 그러면 왜 변화가 없죠? 우리가 지금 생각한 대로 또는 아까 실습한 대로라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비록 여기에서 붓의 굵기를 늘리거나 줄이더라도 아까 우리 이 연필에서 그리기 시작하기를 시작하면 다시 붓의 굵기가 항상 1로 되돌아와요. 즉 새롭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 방법은 안 돼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변수라고 하는 걸 이용해야 해요. 변수는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그릇에다가 붓의 굵기 값을 저장해 놓고 사용하자는 거예요. 자, 한번 천천히 따라해 봐요. 자, 먼저 굵게 해서 이거를 지우고 또 얇게 해서 이걸 지우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연필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자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료에 들어가면 변수 만들기가 있어요. 자, 이 변수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변수 이름은 붓의 굵기. 그래서 굵기 이렇게요. 굵기.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붓의 굵기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그 값이 0이죠. 0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처음 시작할 땐 0이 돼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붓의 굵기는 기본값이 1이라고요.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붓의 굵기를 같이 제어해 주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 다시 여기 블록이라는 걸 눌러 보시고요. 지금 연필의 블록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 원래 있던 것을 조금 수정합시다. 자,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는 붓의 굵기가 얼마여야 될까요? 맞아요. 1이에요. 그러니까 굵기 요 그릇에, 즉 변수에 1을 집어넣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굵기를 여기서는 자료예요. 자료. 붓에서 이 굵기가 아니고 자료에서 굵기를 무엇으로 정하기를 갖다 놔요. 맨 처음에. 그리고 1로 바꿔주세요. 즉 이렇게 하면 이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붓의 굵기 그릇에 1을 집어넣어요.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걸 해봅시다. 굵게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이 값이 커지게끔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자료에서 붓 굵기를 10만큼 더하기를 갖다 놓고 1만큼 더하기로 바꿔봐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요 위쪽으로 보는 즉 굵게 버튼을 누르면 한번 누를 때마다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잘했어요. 정지해보고. 그럼 반대로 얇게를 눌렀을 때 이 값이 줄어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요. 자료에서 굵기에 10만큼 더하기를 갖다 놓고 마이너스 1만큼 더하기, 즉 감소시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기본값 그리고 굵기를 이렇게 크게 또 굵기를 작게 이해되셨죠? 그럼 굵기를 아주 굵게 해보고 그려볼게요.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변수의 값만 변화시켰지 실제 붓의 굵기를 변화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정지하시고 연필을 눌러서 자, 실제 붓의 굵기를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뭔가 바꿔줘야 돼요. 즉 사용자가 마우스를 눌러서 그리기 시작할 때 붓의 굵기를 진짜로 바꿔줘야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붓에 가서 붓의 굵기를 무엇으로 정하기를 갖다 놔요. 무엇만큼 바꾸기가  붓의 굵기를 무엇으로 정하기를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자료에서 여기 굵기라고 하는 거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만든 변수죠? 그 굵기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다가 싹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만큼 값으로 붓의 굵기가 실제 바뀌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1일 때예요. 1. 자, 이렇게 해서 8일 때 바뀌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어요. 다시 줄여서 4일 때.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붓의 굵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붓의 투명도, 불투명도가 바뀌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거 그대로 놓고 나머지 그대로 놓고 요것만 바꿔도 돼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누르면 투명도가 커지고 이걸 누르면 투명도가 낮아지게끔 해보세요. 투명도가 커진다는 건 점점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색깔 바꾸는 걸 해봅시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빨간색이 나오는데 이것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바꿔가는 것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노란색 하나를 더 추가할 거예요. 자, 선생님은 두 가지만 만들어 볼 거예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바꾸는 것. 여기 무슨 버튼이 있어야 되겠죠? 색깔 버튼을 한번 가져와 봅시다.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오브젝트 추가하기 화면에서 환경이라는 거에서 달을 가져와 보세요. 물론 동그란 버튼 어떤 걸 사용해도 좋지만 색깔을 좀 편하게 칠하기 위해서 달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추가하기를 가져와서 이번에는 이렇게 우측 하단에 가져옵시다. 크기가 너무 크니까 이것도 한 30으로 줄여주세요. 엔터키를 누르시면 되고 키보드를 이렇게 살짝 클릭해주고 키보드를 눌러서 이렇게 우측 끝에다 갖다 놓으세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눌렀을 때 파란색으로 바뀌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파랑이라고 이름을 바꿔줍시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노란색이에요. 나중에 보면 노란색.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 자체도 파란색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모양이라는 데를 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달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노란색이죠? 이걸 파란색으로 칠해 봅시다. 자, 여기 페인트 통처럼 생긴 게 있어요. 여기에서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칠하기를 누르면 파란색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실제로 실행해 보면 파란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걸 누르면 실제 파란색이 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면 요 파란 버튼을 선택하시고 자, 다시 시작해서 사용자가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를 눌러주세요. 즉 누군가가 이걸 눌렀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붓의 색깔을 여기 있네요. 붓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안 돼요. 자, 지금 보세요. 빨간색이죠? 얘를 눌러도 그대로 빨간색이에요.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연필을 그리기 시작할 때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아까 굵기랑 똑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역시 변수 하나를 더 만들어요. 자, 어디서 만드냐면 자료를 가세요. 그리고 변수 만들기, 그리고 변수의 이름은 색상, 그리고 확인. 그러면 색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새로 생겼죠?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이 파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블록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붓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수의 값을 파랑이라고 바꿉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색상을 무엇으로 정하기를 갖다 놓으시고 여기다가 파랑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보세요. 사용자가 이것을 누르면 파랑이라고 바뀌지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똑같이 이 파란 버튼을 복사해서 빨간 버튼을 만들 거예요. 아까랑 똑같아요. 자, 이 파란 버튼에서 오른쪽 단추 누르고 복제, 그리고
빨강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엔터. 그리고 조심해서 얘를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 주고 옆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요. 그래야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보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금방 바꾼 건 빨강인데 또 파란색으로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걔를 선택하시고 모양에서 다시 색칠하기에서 요번에는 빨강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클릭을 해서 색칠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빨갛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이 빨간 버튼을 눌렀을 때는 색상이라고 하는 변수를 빨강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즉, 파랑을 눌렀을 땐 파랑이라고 바꾸고 빨강을 눌렀을 땐 빨강이라고 바꾸자고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파랑을 누르면 파랑, 빨강을 누르면 빨강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 또 문제가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빨강색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이 연필이라는 데로 가요. 연필이라는 데로 가세요. 그리고 굵기를 1로 정하기 처음에 했던 것과 같이 색상을 무엇으로 정하기를 가져가서 빨강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빨강색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변화가 되지는 않아요. 보세요. 빨강색이 되는데 파란색으로 해야 바뀌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진짜로 여기에서 그리기 시작한 이후에 붓의 색깔을 바꿔줘야 하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자, 붓의 색상을, 자, 뭘로 바꿔줘야 될까요? 이게 곤란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럴 때 쓰는 것이 흐름에서 만일 참이라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일 이 색상 값이 파랑이면 붓의 색을 파랑으로 바꿔라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사용자가 색상을 파랑으로 했으면 이라고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판단이라는 거에서 같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걸 이렇게 앞에서부터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요. 천천히 해보세요. 그리고 자료에서 색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색상 요거예요. 사용자가 선택한 색상이 만약에 파랑이면 즉 이걸 누르면 이게 파랑으로 바뀌잖아요. 자, 이렇게 누르면 파랑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랑이면 그러면 붓의 색깔을 진짜로 파랑색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사용자가 빨간 걸 누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걸 복제해서 쓸 수 있어요. 오른쪽 단추 누르고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눌러서 요 밑에다가 이렇게 안에다가 잘못 집어넣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요 바깥에다가 이렇게 놓고 만약에 사용자가 선택한 색깔이 빨강이면 그렇죠? 여기가 빨강이면 붓의 색깔을 빨강색으로 바꿔라.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쯤에 갖다 놓고요. 자, 파란색으로 하면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하면 빨간색. 물론 붓의 굵기도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보냐면요. 요 빨간색 버튼을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노랑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 누르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꾸게끔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노란색을 성공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과제 제출을 누르시면 돼요. 자, 지금 상태에서 제출하시면 안 돼요. 여기 노란색 추가하시고 지금 선생님은 붓의 굵기가 변하게끔 됐는데 굵기가 변하지 않고 투명도가 변하게끔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 굵기라는 거 그대로 놓고 연필이라는 거에서 이 부분만 바꾸면 돼요. 붓의 굵기를 이걸로 바꾸는 게 아니고 붓의 투명도를 무엇으로 정하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에 그거 하나 하시고 그 다음 요 빨간색을 복사해서 노란색으로 하나 만들고 여기에 똑같이 뭔가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다 한 다음에 과제 제출을 눌러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완료라고 뜨면 다시 한번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선생님에게로 여러분들의 과제가 제출이 되는 거예요. 자, 잘 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하시다가 잘 모르겠으면 지금 이 영상을 본 강릉바다의 블로그에 게시물에다가 리플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답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한번 끝까지 잘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